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사업 특례와 관련된 두 번째 최신 판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관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피고인 I가 있습니다. 이 피고인은요, I 소속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 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수구빈, I이고요. 하수구빈이 건설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했을 때 직상수급인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쵸. 피고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G라는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랬을 때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요. 왜 이행을 하지 않았는지에 어떤 배경이 좀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매달 초경에 이 아이가 자기네들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뭐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그리고 얼마를 줬는지에 정리한 파일을 주에게 쭉 송부합니다. 근데 그때 그 I 소속의 일부 근로자는 어디 소속? I 소속. I 소속의 일부 근로자는요, 외국인이거나 불체자라서 본인 명의 계좌로 좀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법인은 함부로 현금으로 임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임금을 받기 어려우니 나한테 주면 내가 전달해줄게 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피고인의 소속인 이 현장 소장 K는요, 누구 소속? G 소속이에요. 이 현장 소장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I로부터 피고인이 어떤 서류를 제출받았냐면요. 위임인 누구예요? 근로자. 근로자는 그 해당 월의 임금을 I 또는 J가 대리 수령함에 동의하고 차후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 직접불 원칙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이래서 얘한테 위임했으니까 나 문제 제기 안 할게. 라고 해서 이름, 주민번호, 임금에 그 다음에 직인 이런 것들 찍혀가지고 위임장 받았고요. 신분증 사봉도 받았고 그리고 임금을 수령하는 즉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본인이 다 형사 책임을 지겠다라고 누가 또 각서도 썼어요? 얘가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피고인 입장에선 어때요? 근로자한테 직접 주지 않는 게 조금 찜찜하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됐어요? 근로자들이 불체자거나 아니면 외국인이어서 지금 받을 수가 없네. 그리고 본인들이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서명도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 각서까지 썼어요? 아이가 각서까지 썼으니까 나는 그냥 아이한테만 돈 잘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판단이 됐는지 한번 보시면요. 쟁점이 됐던 거는 근로기준법 44조 2에 따라서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미지급, 고의 여부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44조 2에 따르면 어때요? 하수급인인데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을 주면 어때요? 귀책 사유 없이 연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어때요? 연대 책임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고의성이 있을 거냐. 여러분들이 직상수급인이라면 어때요? 고의는 아니죠. 나는 줬어. 그리고 내가 얘한테 안 줘도 된다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지금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어. 각서도 쓰고 근로자들이 위임, 수령, 동의서 뭐 이런 것도 다 보냈는데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건설 사업에서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우리 아는 법조문이에요. 직상수급인은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어때요? 책임을 부담해요. 그러니까 이 44조 2는 왜 마련했어요? 근로자 보호.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지금 나한테 안 줘도 돼요. 나 나중에 이의 제기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나 지금 통장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내 불체자니까 하수급인한테 대신 주세요라고 위임했다라는 이유로 직상수급인은 나는 하수급인한테 다 줬는데 나중에 얘가 근로자한테 안 전달한 거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이미 줄 돈 다 줬는데 라고 해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어때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이 조항의 취지에 반한다. 앞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서 이 피고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는 얘한테 줄 돈을 다 줬어. 근데 얘가 안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연대 책임이 없는데 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이 입법 조항의 취지에 반한다. 왜요? 그럴 거면 애초에 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주든가 네가 건설업자가 아닌 자한테 하도급을 줘서 이렇게 된 거잖아. 라는 이 입법 조항이 어떻다? 반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직상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한테 자기는 줄 돈을 다 줬다라는 사정만으로 지급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플러스
만약에 근로자한테 직접 주지 않은 이상 이 하수급인한테 주면서 확실히 근로자들한테 전달되게끔 하는 어떤 조치를 담보했다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기 줄 돈 다 줬다고 해가지고 고의 부정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앞선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위임 수령 동의서도 썼고요.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하수급인 각서도 있지만 어때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 책임지는 것의 가장 근본 원인은 뭐예요? 법조문. 그럴 거면 건설업자한테 줬어야지. 왜 업자가 아닌 자한테 하도급을 줘서 이런 일을 발생시켜? 너가 그냥 걔한테 위임장 받고 돈을 줬다라는 사정만으로 고의성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 한번 보시면요. 하수급인이 이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연대 책임을 지는 규정이기 때문에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플러스 뭐가 있어야지 위반죄가 성립해요? 직상수급인의 고의. 그래서 원심에서는 뭐라고 판정을 했냐면요. 피고인이 아이한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이 근로자들한테 지급되도록 나름의 조치를 취했고 나는 줬으니까 근로자들이 잘 받겠지라고 믿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좀 편에서 판단을 해준 거죠. 저는 제가 줬으니까 당연히 줄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부터가 어디 판단? 대법의 판단. 피고인이 아이로부터 근로자 명의의 뭐요? 위임장. 얘네한테 주시면 돼요. 라거나 신분증 4번. 아이 또는 제 명의의 각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거나 의심 없이 믿을 만한 사정은 어때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 전달됐는지 그 사람한테 받았는지 확인하는 게 어때요? 확실한 조치죠. 이거 전달해줘 라고 하고 손 놓고 있으면은 그것만으로 제가 무조건 받았겠지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특히 금기법 44조의 2는 자금력도 확인되지 않는 업자도 아닌 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위법 행위가 이 위험을 야기했다라는 점에서 직상수급인이 제가 알아서 줬을 거야 믿었다라는 사정만으로 쉽게 법적 책임을 고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한번 더 들어가면요. 여기 아까 봤을 때 이 회사 소속인 K가 뭘로 있었어요? 소장으로 있었어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이번 달 임금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외국인이어도 그 정도 하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로자가요. 그 건설 현장에 많지도 않았어요. 한 20명에서 15명? 그럼 충분히 소장이 면담이나 지나가면서 한마디만 물어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피고인이 근로자들한테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사건입니다.